그 앞에 시간에 우리가 그 생산 운영과 관련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좀 하다가 말았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면 가장 위에 있는 게 미션이에요. 미션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명이라고 했죠. 사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재의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 그 조직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 이게 사명이에요. 미션 밑에는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비전이 만들어야 돼요. 비전은 뭐죠? 한마디로? 아니 영어만 나오면 왠지 이우진 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비전은 뭐예요? 너의 비전은 뭐냐? 네, 미래의 모습이에요. 미래의 뭐라고? 모습이에요. 국가의 미래의 모습, 나의 10년 후의 미래의 모습. 그 미래의 모습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밑에는 대개 우리가 목적을 만들어. 목적을 뭐라고 하면 objective라고. objective. 목적보다 조금 단어가 작은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goal이라고 해요. goal. 혹시 이호진 원장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차이를 내서 가르치나요? 이거 영어 설명할 때 목적은 뭐라고 하고 목표는 뭐라고 가르쳐요? 똑같다 그래요? 목적과 목표가? 단어적인 원론적인 내용 상상을 안 해봤어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냐? 성공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적이 목표예요. 목적.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학점은 4.0을 맞고 싶고요. 토익은 800점을 맞고 싶고요. 자격증은 뭐 따고 싶어요. 뭐예요 그러면? 목표예요. 목표.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돼요?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목적은 추상적이다. 목표는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란 말은 경의학에서는 계량화되어 있다. 근데 왜 목표를 계량화해야 되나요? 김전신 상무, 농협에서 목표를 계량화하죠. 올해 뭐 금액으로 하잖아요. 왜 수치화해요? 그냥 잘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수치화해요? 나중에 평가를 그렇죠. 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면 뭘 한다? 나중에 평가 이밸리에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뭐래요? 데이터화해야 돼요. 논산시도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모든 걸 데이터화해야 돼요. 출산율은 올해가 600명이면 내년에는 700명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700명 만들겠냐? 예? 뭐 돈 뭐 더 주고 안 주고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할 때 모든 걸 데이터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가가 어렵다.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 아래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뭐라고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뭐라고? 전략이라고. 네. 전략이라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결정, 전술적인 결정, 그 밑에가 운영적인 결정이라고 그래요. 운영적인 결정은 주로 기업에서는 가장 하위 관리층이 하는 의사결정이고, 쇼텀, 단기적인 결정이죠. 우리가 장기다, 중기다, 단기다고 하는 영어를 롱텀 또는 롱런, 미드텀, 쇼텀 그런 말을 해요. 예. TERM, 텀. 근데 롱런, RUN, 오래 달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기란 뜻이에요. 롱런, 장기. 근데 대개 옛날에는 장기는 10년 이상, 뭐 중기는 3년, 5년 이런 얘기인데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어쩌면 1년만 넘으면 장기가 될 수 있어요. 왜? 뭐 5년, 10년 후에 계획 세우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운영계획이나 통적인 결정은 주로 하위관리층이나 단기적인 결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스케줄링 하는 거
작업자들을 매일매일 활동을 하는 거,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관리, 생산비나 간접비 관리, 장비의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하는 거. 메인터넌스 하는 거 알죠?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나갔을 때 불을 어떻게 갈아야 돼요? 하나 나가면 하나 갈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교실에 형광등이 나가면 가르면 되죠. 근데 가로등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등이 불이 나갔어. 그러면 하나 나가면 가서 가로등 바꿔 낍니까? 논산시는 어떻게 해요, 지금요? 좀 일정 기간 모아가. 그렇죠. 모아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장비가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매번 하나 할 때마다 들어가면 그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로등 만들면 되게 5년 쓴다. 그럼 5년쯤 가면은 한 20%가 불이 나가요. 그러면 야 얼마 정도 나갈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냐? 라고 했다가 몇 퍼센트 나가면 한 번에 다 빼고 싹 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근데 기업의 기능은 아까 주요 기능과 보조 기능을 나누면 주요 기능은 생산, 마케팅, 재무고 보조 기능은 인사, 구매, R&D, 엔지니어링, 회계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한다고 하면 재무는 보조라고 넣고 엔지니어링이나 구매 쪽이 주요 기능 올라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간에 기업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생산해서 고객한테 잘 배송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 혹시 운송이라고 하는 말하고 배송이라는 말 차이를 아나요? 운송, 수송은 거의 유사하게 써요. 똑같은 말로 쓰고 배송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김미수님. 운송은 화물차로 하는 것이 운송이고요. 네. 배송은 우체국 쪽에서 적게 하는 것이 배송이라고 해요.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것은 배송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논산역까지 오는 것은 수송 운송이라는 개념을 쓰고 그것이 어느 최종 소비자의 문 앞에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배송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배송. 예. 그래서 기능 우리가 사람이나 장비나 기술이나 정보나 기타 자원을 관리하는 경영 기능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기업의 모든 다른 기능이 항상 이러한 생산 운영 기능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시스템에서 변환 과정인데 프로세스라는 것은 투입물을 갖다가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면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고 운송업은 장소의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창고업은 시간의 변형이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저장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변환 과정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변환 과정에서 산출물에 대해서 품질과 수량에 대한 측정이 항상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끝나면 항상 또 피드백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차이입니다. 제조업은 실물적인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업은 무형의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들 식당 가서 이건 서비스입니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공짜라는 뜻이죠. 공짜 뜻이죠? 서비스는요. 서비스 단어에 서비스 SERVIC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서비스라고 하는 특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서비스예요? S로 시작한 단어. 아니 S로 시작한 단어. 이호준 원장 S로 시작한 단어 어떤 생각나요? 서비스 하면 예? 서비스는 스피드 해야 돼요. 너무 느리면 서비스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공자가 어떤 얼굴로 해야 돼요? 네, 스마일. 단어 중에서 가장 긴 단어가 스마일스예요. 왜? SOS가 1마일이잖아요. 1마일. 스마일. 그러니까 스피드, 스마일, 또 성심성의를 다하는 sincerity,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게 이제 이런 에너자이틱, 활력이 넘쳐야 돼요. 서비스 받으러 갔는데 서비스 종사자가
비실비실하면은 서비스 받은 것 같지 않아. 에너자이틱해야 돼. R은 뭐예요? 리볼루셔너리. 혁신적이야, 혁명적이야 돼. 항상 가면 좀 달라야 돼. 늘상 똑같아. 김치도 똑같고 뭐가 달라주는 게 뭐 똑같아. 그러면 뭐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갔을 때는 새로운 뭐가 나왔는데 다음에 또 뭐 이게 뭐가 달라져야 돼. V는 뭐예요? valuable.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value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아까 이 value라고 하는 단어에 공식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코스트 분의 펑션이. 펑션은 뭐예요? 기능. 이것은 원가예요, 원가. 이게 value의 공식이에요. value analysis라고 하는 게 있어요. value analysis. 가치 분석. 또는 VE 가치 공학 이런 말이 있어요. 가치 분석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보일러 시공할 때 배관할 때 뭘로 하나요? 뭘로 하면 가장 좋아요, 배관이? 보일러 시공할 때 뭘로 배관 시공하면 가장 좋습니까? 코파 구리 파이프로 배관하면 제일 좋아요. 전도율이나 이런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원체 비싸니까 뭐 써요, 요새는요? 예, 지금은 플라스틱 파이프 쪽에 다른 거 쓰죠. 왜? 원가가 훨씬 싸니까 기능은 큰 차이 안 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밸류 애널리시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밸류 엣지는 설계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설계부서에서. 예? 재료를 어떤 걸 넣으면 더 잘 되느냐. 그다음에 I는 임프레시브, 인상적이어야 돼. 갔는데 서비스는 인상적이어야 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종사자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다음에 마지막 E는 엔터테인먼트, 오락성이 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 그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단어 하나하나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서비스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새 그 해군본부나 육군본부 이런 데에 그 기관장들 면접하는 걸 1년에 몇 번씩 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해군 밑에 정비창이다 하면 정비청장을 뽑을 때는 군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인 끝나고 나온 사람들도 가서 지원해서 그 장을 해요. 보통 한 연봉이 9천 1억씩 주더라고. 근데 면접평가위원을 제가 자주 가요. 그럼 순간적으로 그 리더라고 하는 단어의 스펠링을 가지고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리더라고 하는 단어에 저런 걸로 해가지고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죠. 제조업은 재고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에 예약을 했어요. 호텔에 오늘 예약하고 안 갔어. 그러면 그 호텔 방이 저장이 돼야 안 돼요? 저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재고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조업은 고객과 접촉이 없어요. 그러나 서비스는 항상 고객과 접촉이 이루어지죠. 제조업은 품질 수준 평가가 측정이 쉽지만 서비스업은 품질 측정이 어려운 거예요. 제조업은 자본 집약적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서비스업은 노동 집약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병원이다. 병원이 자본 집약적이에요, 노동 집약적이에요. 건양대학교 병원에 직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건양대학교 병원이 한 1,000명 될 거예요. 1,000명. 네. 의사들도 뭐 한 200명 선이 될 테고 간호사들은 훨씬 많고 나머지 무슨 이렇게 하면 1,000명은 될 거예요. 1,000명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얼마쯤 될까? 한 달에 한 150억 뛰면 1년이면 얼마예요? 1,800억 되나요? 1,000명이 1,800억 번다. 그것은 큰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대우조선의 해양 같은 조선산은요, 10배예요, 10배.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10억 정도 돼, 매출액이. 그러니까 한 2억, 1인당 매출액이 2억 정도 된다 하면 돈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혹시 얼마 돼요, 매출액이에요? 네, 거기를 만드는 회사 가지고 그냥 파는 회사니까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사실. 네, 많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내가 병원도
꼭 근무하는 숫자로 보면 노동집약적인데 병원이 과연 돈이 안 들어간 곳이냐? 병원에 돈이 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겠어요? 조성우. 병원 운영하고 병원 하려고 하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뭐겠어요? 장비가 많이 들어가요? 뭐가 많이 들어가요?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 병원 만들 때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내가 보면은 땅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땅값이. 권양대학교 병원 지금 그 앞에 땅 산 게 그게 평당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땅을 사가지고 병원을 짓는다? 사실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완전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지금은 아마 거기 400만 원이 아니라 아마 7, 800만 원 올라갔을 거예요. 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400만 원, 평당 얼마예요? 평당이 한 평이 180cm고 180cm인데 그걸 400만 원을 주고 거기다 병원을 져가지고 돈 번다? 아주 안 맞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땅값 엄청 비싸죠. 그다음에 병원 짓는데 평당 얼마예요? 평당 500만 원까지 들죠. 또 거기 들어가는 장비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한 1000명 들어가 있죠. 매출액이 뭐 1000명 들어가가지고 1800억이다. 의사들 인건비 얼마 줘요? 보통 1억이 넘죠, 다. 예. 무슨 큰 돈이 되겠어요. 예. 딱 나오잖아요, 보세요. 예.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그 부속병원이기 때문에 그 레지던트 애들 뭐 한 300, 200 주나요? 250부터 한 300 주나요? 걔들 값싼 노동력에 활용하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지 사실은. 예. 공급사슬 관리 뭐냐? 그 여기가 벤더가 있어. 벤더 또는 서플라이어. 벤더가 있고 공장 팩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가요. 뭐가 올라가요? 물이 흘러가요. 물이. 그럼 이렇게 뭐가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돈이 올라가요. 돈이. 많이 흘러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조성우.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정부.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서플라이어, 벤더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소비자까지 재화의 흐름, 그 물의 흐름, 그리고 반대로 물이 흘러가면 돈이 가야죠. 돈의 흐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뭐의 흐름? 정보의 흐름. 그래서 이 벤더나 서플라이어에서 일로 들어가는 물류, 여기까지 물류를 무슨 물류라고 하느냐? 조달 물류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공장 안에서의 물류를 무슨 물류라고 해요? 생산 물류라고 해요. 만들어진 재화가 이쪽으로 가는 물류를 뭐라고 해요? 무슨 물류라고 해요? 판매 물류. 다 쓴 물건이 버리는 물건은 무슨 물건이에요? 이것은 폐기 물류. 왔다가 잘못해서 다시 공장으로 들어간다. 무슨 물류예요? 필수 물류.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밸류 체인인데 SCM 공급 체인 관리 또는 공급망 관리라고 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천안 톨게이트에 들어갔어요. 목말라요. 그래서 거기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음료수나 집었어요. 그럼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나와가지고 바코드를 읽히죠. 읽히는 행위가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을 계산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카드를 주거나 돈을 계산하죠. 그러면 지금 돈만 계산했나요? 뭐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뭘 파악하고 있죠, 지금요? TOP라고 하는 커피캔 음료가 100개가 들어왔는데 제가 사가가지고 현재 20개 남았어 하는 게 이 컴퓨터 안에서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TOP라고 하는 음료수는 20개만 남으면 자동 발주가 도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가지고. 그러면
어느 휴게소에 TOP가 지금 20개밖에 없네? 그러면 갖다 줘야지 싣고 오는 거예요. 싣고 와서 딱 채워주면 채워졌다는 소리를 이제 하면 이틀 있다가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SCM이에요. 그러니까 저 서플라이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소비자까지 재화의 흐름과 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이 컴퓨터 안에서 미리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완전히 리얼타임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결국은 최소의 재고만을 가지고도 그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서비스를 고객을 만족을 시키고 우리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비용이에요. 항상. 재고를 최소만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필요할 때 딱 물건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불가능한 건 뭐예요? 간격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재고가 몇 개 남았을 때 우리가 주문하면 돼요. 하루에 평균 쓰는 양이 20개다. 배달 기간이 3일이다 하면은 3 곱하기 20 해서 60개 남았을 때 주문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이호진 원장, 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에, 그렇지. 하루에 평균 사용량은 20개야. 3일 동안에 배달이 돼. 거기서 두 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하루에 20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건양대학교 학생이 가가지고 왕창 MT 간다고 몇 장 도름을 가져갈 수 있죠. 두 번째, 리얼타임. 주문해서 주문해서부터 들어올 때까지 기간 우리가 리얼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조달 기간이 3일이 아니라 갑자기 비가 왔어. 다리가 끊겼어. 하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변수는 두 가지예요. 리얼타임의 불확실성, 평균 수요량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해서 뭘 더 플러스 해야 돼요. 그게 세이프티 스탁이에요. 세이프티 뭐예요? 세이프티 스탁 안전 재고. 안전 재고란 말이 다른 말로는 버파. 이게 자동차의 뒤에 범버가 버파예요. 일본 사람들이 혀가 짧아서 버파라고 못하고 범버 해가지고 범버가 된 거예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호진 원장. 예? 처음 들었어요? 아, 이호진 원장 영어 가르치는데 엄청 도움되겠다. 혹시 이호진 원장 가방에 레지가 왜 레지인지 알아요? 가방에 레지가 왜 레지라고 그래요? 옛날에 레지라고 하잖아요. 가방 레지. 왜 레지라고 그래요? 뭐 진짜 대학원 잘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영어를 막 노사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원장을 하는 내가 레지스터드 등록하다. 다방의 아가씨는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일정 기간마다 건강검진을 제출해야 돼. 그래서 등록된 아가씨라는 의미가 레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의 특정 제품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공급업자, 아까 얘기했어요. 생산, 유통 또는 소매, 고객까지의 전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바로 공급사슬이다. 다른 여러 기업의 생산 운영을 서로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이 바로 공급사슬이다.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급사슬 안에 있는 이 파트너, 이런 파트너 간의 활동과 관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서 고객 가치는 극대화하고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경쟁 우위, 지속적인 영어로 뭐라 그래요? sustainable.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달성하려고 하는 활동이 바로 공급사슬 관리다. 이런 공급사슬 관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정보기술이나 인터넷이 해당이 됩니다. 이 그림은 중간에 공장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판매 쪽이고 좌측으로 가면은 공급업자, 서플라이어나 벤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벤더도 1차 벤더가 있고 2차 벤더가 있는 거예요.
예. 1차 밴더, 2차 밴더. 근데 우리가 공장을 중심으로 소비자까지 오른쪽은 대개 우리가 하류 부문이라고 하고요. 그 밴더에서 공장까지는 상류 부문이라고 그래요. 상류 부문. 아까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물의 흐름, 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이 돈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생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 가지예요. 90% 사람들은요, 95% 사람들은 돈을 제일 중요한 소중한 가치로 여겨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90 내지 95%. 나머지 5% 중에 반 정도가 권력이고요, 반 정도가 명예예요. 근데 그 돈과 권력이 이렇게 합쳐 있으면 정경유착이라고 그래요.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 했죠? 돈을 남한테 주는 게 뭐라 했어요? 돈을 누구한테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죠? 오늘 돈이 공짜로 돈이 생겨서 50만 원 생겼어. 마누라한테 20만 원 주고 싶죠? 어떤 마음이 생길 때 주고 싶어요? 마누라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때 주고 싶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자녀들한테 그렇죠. 돈은 누구한테 주는 행위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방송이 뭐 하자는 얘기예요? 돈 내라는 얘기예요. 명예를 가진 사람은 뭐가 하죠? 명예를 던지면 어때요? 김진호 회장님 논산 시내에서 술집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왜 그래요? 명예가 혹시 다칠까 싶어서. 그러니까 명예 그 의장을 딱 벗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돼요? 뭐가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자유롭죠. 그래서 명예를 던져버리면 자유로워요. 제가 건양대학교 교수 지금 29년치 하는데 논산 시내에서 단란주점 같은데 나 가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거기 가지 않았어요. 가다가 혹시 뭐 학생을 만나거나 가겠어요? 아, 교수님 이런 데 와요? 그까리겠어요. 안 가요. 네,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명예는 반대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권력을 가지고 있을 걸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하면 그게 민주가 되는 거예요. 독점하면 독재가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교수를 하면서 보니까 교수가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 뭐가 좋을까요? 교수는 명예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직업보다도, 사실은. 예? 예. 근데 돈이 없어 있어요. 돈도 남만큼 있어요. 돈도 있어요. 돈도 뭐 나만 큰 돈은 안 벌지만 장사하면 뭐 우리 김순 대표님 같은 분은 뭐 한 달에 뭐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우리는 뭐 정해진 월급이기 때문에 큰 돈은 못 벌어도 그렇죠? 네. 권력은 있어요, 없어요? 권력은 교수는 뭐 큰 권력, 학생들한테 학점 주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성우 그렇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급사슬 파트너대에서 생산 운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품질 좋은, 그 품질이라는 것은 항상 가격이 싸면서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때 최종 고객한테 배송하기 위해서 공급사슬의 어떤 상류 부분하고 하류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파트너들 간에 서로 생산 운영 관리를 조정해서 잘 연결시켜서 공급사슬 전체의 효율적인 기능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생산 운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과업이기도 해요. 생산 운영 관리를 과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첫 번째는 사실은 품질이에요. 품질. 좋은 품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좋은 품질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있는 품질을 만드는 게 좋아요.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또 오차도 적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원가예요. 원가. 이왕이면 똑같은 품질이라 하더라도 가격을 싸게 만드는 게 좋아요. 비용을 덜 들여서 원가를 적게 해서. 그래서 원가를 적게 하려고 하면 뭐 제작업을 적게 한다거나 모든 낭비적인 요소를 줄인다거나
세 번째는 납기예요. 납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가면은 무슨 관리하냐면 QCD라고 해요. QCD. QCD 한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품질 좋게 한다. 그 다음에 원가는 줄인다. 행정도 똑같죠. 논산시를 잘 운영하는 것은 뭐예요?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고 예산은 가급적이면 덜 쓰고 예산을 많이 쓰는 건 뭐 한계가 없는 그건 뭐 뒤집는 거니까. 그리고 뭐예요? 딜리버리 회사에서 뭐가 중요해요? 납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납기를. 학교에서 납기 잘 지키는 건 뭐예요? 학교 교육 과정 일정을 잘 지키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피자 배달할 때 30분 내에 배달 이런 거 있었죠. 어딘가 여기에? 도미노 피자가 목표가 30분 이내에 배달하다가 요새는 없앴어요. 그래. 왜? 사고 발생한다고. 예. 와이프가 예뻐서 와이프 직장에다가 생일날 케이크하고 카드를 보냈어요. 장미하고. 근데 다음날 갔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납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납기 잘 지키는 거. 어느 회사에서 시멘트를 갖다 달라겠으면 그냥 갖다 줘야지. 아이 뭐 바빠서래요. 내일 갖다 줄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QCD예요. 품질 좋게 만드는 거, 원가를 줄이는 거, 납기를 잘 지키는 거.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영어로 뭐예요? Flexibility예요. Flexibility.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바이어가 가지고 1500개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500개를 포기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우리 김재신 상무한테 돌아왔으면 다른 사람 500개 만들어 한다고 할까요? 왜? 농협에 다녔기 때문에 사고가 그래요. 사고. 그 개인 기업 한 사람이니까 한다고 하잖아요. 맨날 1500개 들어올 리가 없거든. 오늘 들어온 거거든. 내가 오늘 그걸 해줘야 어때요?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서울의 동대문시장 혹시 가보셨어요? 동대문시장 가봤어요? 동대문시장 몇 시에 가야 의미가 있어요? 새벽에. 몇 시에? 12시에 가요. 12시.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2번이나 가봤어요. 학생들 데리고 밤 12시에 풀어놔요. 동대문시장에다가. 그 4시에 모이게 시켜요. 가보세요. 어때요? 활기가 넘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보면 그 빌딩 하나에 점포가 몇 개예요? 400개예요. 400개. 그 400개가 뭐예요? 다 달라요. 다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파는 물건이 다 달라요. 거기에서 파는 물건을 보세요. 서울시의 변두리에 가면은 지하 단칸방에서 뭐 하여튼 어떤 것이 디자인이 좋다 하면 막 바로 나와요. 바로. 네. 그럼 4시경에 다 사람들이 막 배낭 들고 가지고 그 관광버스 타고 내려오잖아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중국도 하고 이제 다른 데도 하기 시작한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그걸 해왔던 건데 정말로 스피드하게 어떤 유연성을 갖던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은 뭐냐? 볼륨, 스피드에 대한 유연성이에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유연성이에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게 하얀색하고 파란색밖에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보라색 원해. 그럼 보라색 만들어줘야죠. 우리는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관이라고 하는 기관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규정이 없다고 하죠. 규정을 누구 해서 있는 건데? 예? 규정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 쪽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 그 논산 시내에 유치원에서 나한테 졸업 축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참 막막하더라고. 졸업 축사, 유치원 졸업 축사 내가 했죠, 내가. 그래서 뭘 가지고 했어요? 빨주노초 파란불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이명수 저기 뭐 춘천함도 그 부지사 그때 특강을 시켰더니만 그 빨주노초 파란불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 양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했어요. 예? 빨주노초 파란불 할 때 노가 이 사람은 노하지 마라고 하더라고. 공무원 집단에서 자기가 뭘 시켜보니까 어떤 과장 시키면 맨날 노한대. 규정이 없고 뭐가 없다고.
아니, 안 될 것만 찾는 거 안 될 것만 찾는. 근데 어떤 과장 시키면은 글쎄 현재는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뒤는 방향으로 하는 사람.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또 시켜야 안 시켜요?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조로 갔어요. 마지막에 빨주노초 파남포. 보가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 스스로 보람을 찾아야 돼. 그래서 보람도록 하고 없죠. 그래서 마지막 유연성은 어떤 변경, 설계 변경, 생산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유연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네 가지, 이 QCD와 유연성 네 가지가 생산관리의 목표이자 과업이에요. 과업 목표이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과 효과와 가치 창출 얘기인데, 아까 가치는 코스트분의 펑션 이런 얘기 했었고요. 가치도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철근은 무슨 가치가 있나요? 철근. 석탄 무슨 가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무슨 가치가 있어요? 금은 무슨 가치가 있나요? 세 가지 구분해 보세요. 유준 원장. 네. 골드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금전적 네? 금전적 물질적.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사요? 금 많이 사고 달러 많이 사잖아요. 저도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39,000불 달러를 바꿔놨어요. 왜? 나중에 여행 갈 때 혹시 쓸까 싶어서. 1,050원까지 바꿨어요. 작년에. 1년 전에 1,050원 있어요. 지금 얼마예요? 오늘 1,215원이에요. 1,215원. 아마 올해 말까지 1,240원까지 간다요. 그러니까 금은 더 올라갔어요. 금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교환가치 때문에 교환가치. 금은 무슨 가치? 교환가치. 철은 무슨 가치? 철이랑 석탄 같은 것은 사용가치. 다이아몬드는 무슨 가치? 희소가치. 가치는 세 가지예요. 무슨 가치? 사용가치, 교환가치, 희소가치. 내가 만든 가치가 있어요. 인간도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돼요? 매력 가치가 있어야 돼요. 매력 가치가 있어요. 그 매력 가치를 내가 설명한 뭐예요? 향기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향기나는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향기나는 사람과 냄새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향기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냄새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면 사람들 떠나요. 자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어디 모임에 갔는데 내가 가고 나서 사람들이 막 많이 붙으면 내가 향기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슬슬 하나씩 없어져. 그러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향기 나려고 해서 매력이 있으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려고 하면 자기가 유능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뭐든지 잘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맨날 꽁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면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 시대의 정의는 뭐였냐면요. 그리스 시대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이 사이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 무슨 공평하게 나눠 먹는 그 바디스 저스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 시대는 아르테라고 하는 탁월함에 대한 가치가 세 가지인데 지혜, 용기, 절제, 정의예요. 지혜는 뭐예요? 위스덤 아까 지혜는 뭐냐? 최고 경영자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지혜예요.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어요. 경제 얘기 나오면 그건 경제 장관 네가 해. 난 잘 몰라.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해. 이게 똑똑한 대통령이에요. 시장한테 뭐 하면 난 잘 몰라. 그거 잘하는 사람 네가 얘기해봐.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그리스 시대 때 한 얘기예요. 용기는 뭐예요? 그 최고 경영자, 대통령, 시장을 보필하는 아랫사람이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하는 얘기가 용기예요. 우리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하면 싫어할걸? 그래서 서로 안 해. 그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힘들어지는, 국가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직의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이야기는 듣기 싫어도